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N년차 정신건강 간호사 배꼽 싸이입니다. 정신과는 폐쇄적인 곳이라서 정보가 많이 없는 편이에요. 정신과 MP 싸이. 흔히들 정신과는 몸이 편한데 정신이 힘들다 라고들 많이들 하고 있고요. 보고병동, 개방병동, 연애금지, 떡, 샤오스? 이 모든 것들이 단어들이 연결이 안 되는 건데 뭐지 싶으시죠?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게요. 폐쇄적인 곳이고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신규로 정신과에 발령받았을 때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막막했었고, 프리세터 선생님이 알려주신다고 해도 너 이것도 몰라? 라고 혹당할까봐 쉽사리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날이기에 그 나라에 적응하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대화를 할 수 있겠죠? 정신과 나라의 용어를 쉽게 정리해 보려고 해요. A, B, C 순으로 의학 용어를 정리를 해볼게요. 가장 첫 번째, abnormal behavior. 이상 행동입니다. abnormal behavior. 세 번 반복해서 말해볼까요? abnormal behavior. abnormal behavior. abnormal behavior. 대부분 임상에서는 전 환자 abnormal하지? 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다음은 abnormal behavior한 상황을 예시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보호병동 라운딩을 하고 있는 도중 조현병 환자분이 아무것도 없는 복도에서 폴짝폴짝 뛰면서 점프를 하는 모습을 발견했었어요. 여기서 조현병, 스키조프레니아, 조현병에 대해서는 다시 S에 관련된 단어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임상에서는 스키조예요 라고들 말을 해요. 다시 한번 그 예시 상황으로 돌아갈게요. 조현병 환자분이 아무것도 없는 복도에서 폴짝폴짝 뛰면서 점프를 하는 모습을 발견했고, 특히나 우리 간호사들은 환자분들의 낙상에 대해 매우 민감합니다. 낙상이 한번 일어나면 주치 노티하고 보호자에게 상황 공유하고 낙상 보고서도 써야 하고 인계 때 낙상이 있었다 라고 말하며 간호사가 환자를 민 것도 아닌데 이걸로 자칫하면 또 꼽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니어 간호사들의 눈치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낙상 예방 교육하며 현재 무엇이 보이는지, 왜 점프를 하고 계시는지 상황 확인하자. 저 지금 강아지랑 놀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흰색 강아지가 앞에 있으니까 안 밟으려고 점프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조현병 환자에게는 지금 강아지랑 놀고 있는 것이 현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강아지를 밟지 않고 놀기 위해서 열심히 점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강아지가 보이지 않는 저에게는 그 환자의 행동이 abnormal behavior로 보이는 거겠죠. 이렇게 앞으로 그 단어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상황을 예시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absent insight, 병식 결여. absent insight, 병식 결여. 임상행서는 지금 저 환자가 인사이트가 없어요. 인사이트가 없어 라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은 인사이트가 없는 상황을 예시로 말해 볼게요.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소속된 병원은 개방병동은 노트북, 휴대폰 사용이 모두 가능하지만 보호병동의 경우에는 노트북, 휴대폰 반입 자체가 아예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권 보호 안 되는 건 아니냐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보호자분들과 연락은 또 어떻게 하냐고요? 휴대폰이 있음으로써 타 환자들을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경우가 있었고, 보호자들과 연락하기 위해서는 병동 내에 공중전화기 사용도 가능하고, 간호사실 앞에 환자용 전화기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 사용은 주치의 처방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음, 다음은 또 그 인사이트 없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잠깐 그 인권 문제로 인해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으로 도박을 하여 처음에는 1,000원으로 베팅을 하여 1,000만 원을 벌었던 분이 계셨었어요. 그 이후에 2억을 탕진을 하셨던 환자분이었고,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은 상태로 사채업자에게 사채 빚도 지게 되었고, 초등학생 자녀가 있었던 분이셨었는데, 그 사채업자분이 자녀의 학교 앞까지 찾아가서 기다렸대요. 그래서 이로 인해 가족분들이 환자가 빚이 2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거죠. 이로 인해서 보호자와 함께 보호 입원을 했던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제가 했던 말이 한 번만 더 성공하면 될 텐데, 이곳에 가둬서 아무것도 못하겠으니까 선생이 내 거 휴대폰 좀 갖다 줘요. 다른 사람 몰래 갖다 주면 내가 선생한테 용돈도 좀 줄게요. 나 어차피 남편이랑 이혼해 버릴 거야. 저 사람이랑 못 살아. 라고 말을 하시는 분이 정신과 간호사로서 단호하게, 보호병동에서 휴대폰 반입은 환자의 치료에 좋은 영향이 현재로서는 어려울 수 있음을 설명했어요. 이렇게 치료를 하려 입원을 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휴대폰 반입을 요구하고 도박을 하겠다는 환자분의 행동을 보며 absent insight, 병식 결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한번 또 읽어볼까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흔히들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예요 라고들 말하는 거예요. ADHD 같은 경우는 임상 양상이 연령대별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고요. 특히나 저는 영아기와 학령정기, ADHD 아동 하나는 병동에 입원하여 만나지 못해서 이에 대한 상황은 예를 들어 설명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령기 ADHD에 대한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병동 내 각 두 팀마다 정신건강 간호사들이 진행하는 자치 프로그램이 있는데, 미술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 웃음치료 프로그램, 차모임 시간 등이 있어요. 대부분 학령기 환자들은 방학 기간에 입원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령기 환자분들이 많이 입원하는 시기에 차모임을 진행할 때는 환자들의 니즈에 맞춰 스도크를 하거나 기억력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곤 합니다. ADHD인 하나가 프로그램에 함께 있는 경우에 문제는 매우 빨리 풀긴 하지만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것을 좀 많이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주의력을 조금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내 주변에 좀 그렇게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ADHD인 그 학령기 환자 하나 같은 경우는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것을 매우 좀 어려워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반응하는 모습이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배꼽 사이가 타 하나와 그 프로그램 시간에 대화를 하고 있으며 그 중간중간에 자꾸 말을 끼어들어요.
다른 사람의 집중을 방해하고 행동과 기분을 예측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학령기 ADHD 경우에 좀 충동적이고 사소한 자극에 과민하고 폭발적인 경향을 좀 보일 수도 있어요. 지능이 낮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이해를 못해서 집중을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지적장애가 있는지 배제해야 하지만 지적장애가 있으면서 ADHD가 동반되어 있을 수도 있다 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정신과 의학 용어에 대한 예시를 말씀드리며 설명했습니다. 배꼽 사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정신과 간호사 초보 탈출을 위해 또 만나요. 안녕.